아, 옷에서 곱창 냄새가. 아버님, 사진에서는 빠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40년 한 남자의 땀과 삶이 배어 있는 숯불 냄새. 그에게는 자랑이었던 이 냄새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모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곱창집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결국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무시했던 그 곱창집 사장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지만 사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였죠. 그리고 그가 가장 모욕을 받았던 며느리 아버지, 김상도 회장의 회사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짜 주인도 바로 그였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그는 조용히 김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숯불 냄새로 이 회사를 샀다는 그의 한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묻게 만듭니다.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쥔 남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숯불 향처럼 뜨거운 삶의 가치와 진짜 품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향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동안 서울 동대문 한 골목에서 태순의 곱창을 운영해온 강태수에게 곱창. 굽는 냄새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라 곧 그의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나이 68,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태수의 하루는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으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희미한 불빛만이 반짝이는 새벽 시장, 묵직한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가장 신선한 곱창을 고르는 그의 눈빛은 40년 세월의 노련함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다른 상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곱창집에 돌아와서는 커다란 도마 위에서 칼을 쥔 손으로 쿵, 쿵, 쿵 리듬에 맞춰 마늘을 다지고 대대로 내려온 비법 양념장을 버무리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삶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눅진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그리고 숯불의 훈기가 한데 어우러진 이 냄새는 그의 허름한 작업복과 깊게 패인 손마디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 번도 이 냄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냄새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증명하는 훈장이었고 그 모든 땀과 희생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강준호를 위한 헌신의 증거였으니까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공부시켜 명문대에 보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묵묵히 숯불을 피우고 곱창을 볶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기름때는 곧 아들의 학비였고 주름진 손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지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될 김유진은 명문대 출신의 아름다운 재원으로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낯선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곱창집 아버지를 과연 며느리네 가족이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동대문 골목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강남의 화려함 속에서는 자신이 초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기쁨이 그 모든 불안감을 압도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낯선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평생 곱창만 볶아온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묵묵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결혼식은 그에게는 아들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수는 난생 처음으로 재단한 듯 몸에 꼭 맞는 고급 양복을 차려 입었지만 긴장감은 양복 주름만큼이나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곱창집 주방의 눅진한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뜨거운 물로 손을 문질렀지만 40년 세월이 밴 숯불 냄새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예민한 며느리 가족의 후각을 자극할까 불안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는 며느리 김유진의 어머니 유상미 여사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유 여사는 태수의 손을 잡자마자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불쾌한 냄새를 피하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옷에서 곱창 냄새가. 그녀의 작은 한마디는 강태수의 마음을 쿵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곱창집 사장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성극기였습니다. 유상미 여사는 대화 내내 태수를 곱창집 사장이라는 꼬리표로 묶어두고 은근한 말투와 행동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곁눈질하며 마치 흥미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저희 딸과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준호의 배경이 아닌 준호의 능력만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태수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결혼식 장소 선정부터 신혼여행, 하다못해 하객 명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권은 유 여사와 며느리 유진의 몫이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은 저희 부모님 쪽 하객분들과는 좀 분위기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격조 있는 결혼식을 원하셔서요. 라는 며느리 유진의 부드러운 듯 단호한 말에 태수는 평생을 함께 해온 시장 사람들과 곱창집,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하객 명단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들이었던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울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곱창집 사장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아들. 준호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자신의 냄새가 자식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무언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태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웨딩 촬영 날 강태수는 아들 내외를 축하해주기 위해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아들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태수에게 며느리 유진의 어머니 유상미 여사가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곱창 냄새가 옷에 뵐 수 있으니 사진에서는 빠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곱창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얼어붙은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에서 곱창집 사장인 아버지를 지워달라는 말은 그에게 깊은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수는 깊은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 태수는 신랑 아버지 자리 대신 뒷줄 구석진 곳에 밀려나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를 소개하는 순서조차 흐릿하게 넘어갔고 마이크는
며느리의 아버지인 김상도 회장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화려한 인맥과 성공을 자랑하며 축사를 건넸고 태수는 뒷줄에서 그림자처럼 쓸쓸히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삶의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김상도 회장의 손을 굳게 잡는 아들 준호의 모습을 보며 태수의 마음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향이 그렇게 부끄러웠더냐? 내 자존심은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제는 그의 방식으로 이 모든 모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그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대문 골목의 평범한 곱창집 사장이었던 강태수. 하지만 며느리 가족이 멸시했던 태순의 곱창은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곱창집을 운영하며 얻은 현금 수익은 물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온 결과 강태수는 이미 수백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비밀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며느리 가족에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풍겨나오던 숯불 냄새는 사실 그의 피와 땀 그리고 성공을 상징하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곱창집을 운영하며 냄새를 몸에 배게 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고 그 수입으로 동대문의 재개발 예정지와 상업지구의 부동산을 꾸준히 사모았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경제관념으로 소수의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부는 그저 행운이 아니라 40년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의 결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며느리 아버지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이 부도 직전에 처했을 때 익명의 투자자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기사회생시켰는데 그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강태수였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태수가 투자자 모임에서 쓴 가명을 알지 못했고 오직 곱창집 사장으로서의 태수만을 알고 있었죠. 태수는 그 후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되어 김상도 회장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받은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내 삶의 냄새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복수를 다짐한 강태수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동대문 골목의 곱창집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낮에 눅진한 작업복을 벗고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곱창 기름 냄새 대신 고급 향수를 뿌리고 그는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투자자, 모임과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박한 곱창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수심과 함께 날카로운 사업가의 기세가 번뜩였습니다. 태수는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조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막강한 인맥과 자본력을 이용해 김 회사의 핵심, 거래처와 금융 라인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번 계약은 죄송하지만 저희 쪽 사정으로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귀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계약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거래처들이 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지? 김 회장은 답답해했지만 이 모든 일이 곱창집 주방에서 숯불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하던 강태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흘린 땀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땀이 너희의 오만을 무너뜨릴 것이다. 태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물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도 태수의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치밀한 계획 아래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부도 소문은 시장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김상도 회장은 급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침묵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누군가 배후에서 우리 회사를 흔들고 있어. 김 회장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곱창집 사장 강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그를 알아보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왜? 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상도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접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최대 주주라고? 어떻게? 태수는 김 회장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처했을 때 익명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숯불 냄새로 이 회사를 샀습니다. 곱창 냄새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은 그 냄새로 인해 자신들의 회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강태수는 이사회에서 김상도 회장의 해임을 선언하고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에게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과의 깨어진 관계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도 그룹이 태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와 유진은 뒤늦게 태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잖아. 태수는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가족을 망하게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고 김 회장 손을 잡을 때 내 가슴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 그 상처는 되돌릴 수 없어. 부자 관계의 금은 너무나 깊어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깊은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복수를 끝낸 강태수는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프리미엄 숯불 곱창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더 이상 동대문 골목의 허름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원목과 은은한 조명,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이 놓인 현대적인 공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40년 세월을 버텨온 그의 곱창 굽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곱창과 숯불향, 그리고 마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숯불향은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강태수의 성공과 철학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강남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태순의 곱창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질 때면 그의 마음은 텅 빈 공간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홀로 남아 숯불 위 곱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 방울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내 삶의 역사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들의 결혼식 날 뒷자리에 앉아 느꼈던 모욕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 대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너무 늦었던 걸까? 복수라는 칼날을 휘둘러 그들의 오만을 꺾었지만 그 칼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곱창을 굽는 손을 잠시 멈추고 주름진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돈을 벌어 복수까지 이루었는데 정작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수는 그에게 일시적인 쾌감을 주었지만 영원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곱창한 접시에 담아 손님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메뉴판에는 곱창의 역사와 강태수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냄새는요, 제가 아들놈 키우느라 흘린 땀 냄새입니다. 이 맛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손님들은 감동했고 태순의 곱창 하우스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물질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숯불 향을 맡으며 묵묵히 곱창을 굽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후회를 곱씹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의 곱창 냄새는 더 이상 아들의 부끄러움이 아닌 한 남자의 고귀한 역사를 담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